자, 오늘 그 총선 투표일인데, 그 선거 안 하신 분들은 이따 오후에 수업 없습니다. 가서 하세요. 저는 저번에 그 사전 투표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 오늘 어디를 할 거냐면요. 투자론 마무리 할 겁니다. 투자론. 잠깐만요. 자, 280페이지 한번 볼게요. 280페이지. 자, 학생들이 종종 오셔서, 그 부동산 학계론 공부하는데, 막, 격리가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동산 학계론은, 일반 이제, 다른 과목들은 전부 다 법 과목이거든요. 뭐, 민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개사법 이런 것들은, 일단 법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법 조문을 책은 쭉 이제 해설해 놓은 겁니다. 해설. 그리고 이 법 조문을 통해서 이게 법에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는 행위냐, 그러니까 무효냐, 유효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는. 그런데 어떤 행위들은요, 이 무효와 유효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뭐 판례를 가지고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 형태가 이제 쭉 정해져 있고, 그리고 조문을 따라 쭉 공부하다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중요한 용어들 이렇게 체크하고 밑줄 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부동산학계로는요,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상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은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많이 갖출수록 좋을 건데, 근데 문제는 공부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은 잡동사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공부하기 너무 막 어수선하고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행태를 약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법 과목하고 다르게.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칠판에서 쓰는 내용 있죠. 요거 위주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옆에 밑에 기출문제 있죠. 요런 정도 풀 줄 알으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저분한 내용들을요, 이 4월 후반기나 이제 중순 이후에 제가 이 요약집을 드릴 겁니다. 요약집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 위주로만 이제 특화시켜서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기출문제도 이제 지문으로 다 실어놨으니까 공부하기가 아주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수선한 내용, 다 지저분한 내용,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 다 제끼야 됩니다. 제끼고 주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해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가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확한 그러한 공부 방법입니다. 자, 오늘 어디를 볼 거냐면요. 2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중간 정도의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말이 좋아서 뭐 수학적 기초지 그냥 산수, 몇 제곱, 세 제곱, 네 제곱 있죠. 이런 거만 할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요. 수학적 기초다. 자, 여기서는요. 내가 은행에다가 이제 1억을 예금하면 1년 지나면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이렇게 화폐의 값어치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그 화폐의 시간 가치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서는요. 은행 이자를요. 붙여보고 또는요. 빼고 이런 거 좀 알아볼게요. 이자를 붙여보고 빼고 하는 거. 자, 이거를요, 수학적 기초다. 이렇게 해줄게요. 수학적 기초. 자, 여기 딱 있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은행에다가 이제 100원을 예금했는데, 깜빡하고 3년 있다가 영국에 갔다 돌아왔습니다. 깜빡하고 예금 한 줄도 모르고. 자, 그러면 이자가 이제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붙었죠? 3년 있다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자는요, 이가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붙여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붙이면 제가 복잡해지니까 논리를 매우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자율은요, 1년에 10% 이자를 주겠답니다. 자, 그러면 1년 지나면 이 금액에 10%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붙죠? 요 금액이 10%면 10원 아닙니까? 그래서 통장에 110원 이렇게 잔고에 찍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이 금액에 또 10% 붙어, 안 붙어요? 붙죠? 11원 붙어서 121원이 되는 겁니다. 요때, 요 11원은요, 어떻게 붙은 거냐면, 원래 100원에 대한 10% 외에도 10원도 내 돈이죠? 10원도 안 찾았으면 내 거 아닙니까? 여기도 이자가 붙는 겁니다. 여기다가도 10% 붙어서, 요거 10원, 요거 1원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에
아니 110원은 원래 100원뿐만 아니라 또 10원도 이자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요? 요것도 내 돈 아닙니까? 안 찾았으면 그것도 이자가 다 붙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자에 또 이자를 계속 붙여나가는 걸요 복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복리. 그러면 3년 은행 또 이 금액의 10%니까 12.1원 붙어서 133.1원 딱 받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지금부터 어떤 수익률을 이렇게 복리 형태로 쭉 붙여나가는 거를 할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이 될 수도 있고, 요구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기대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어떤 수익률을 복리 형태로 붙여나가는 거를 뭐라 한다고요? 할증한다. 그리고 어떤 수익률이 붙어있는 미래 시점의 가치를요, 미래가치 이렇게 합니다. 미래가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수익률이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죠. 이걸 복리 형태로 쏙 빼내는 거, 쏙 빼내는 거를요 할인한다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서는 할인한다. 할인한 지금 시점의 가치, 지금 시점의 가치를요 현재 가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수익률이 붙어있는 금액을요 미래가치, 어떤 수익률이 쏙 빠져있는 가치를요 현재 가치 해주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자, 현재 가치를 줄여서 이거를 현가 이런 표현도 씁니다. 현가. 자, 그리고 미래 가치를 줄여서 미가 이렇게 이런 용어는 없고 올레자를 써서 한문으로 내가 이런 표현 씁니다. 내가. 자, 어렵게 생각 마시고 어떤 수익률을 복리 형태로 붙여 있는 금액을요 미래 가치, 어떤 수익률이 쏙 빠져 있는 금액을요 현재 가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0원을 예금했는데 10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3년 정도라면 어떻게 한번 붙여보겠는데 10년 동안 언제 붙이고 앉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매달 이자를 붙인다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손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 박스만 좀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박스 이렇게 볼게요. 자, 마음에 약간 안 드는데 이렇게. 자,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100원을 예금했는데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100원,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원에다가 곱하기 요 공식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공식은 좀 암기 좀 하셔야 돼요. 자, 어렵지 않은 공식입니다. 1 플러스 10% 하면 0.1이거든요. 10%는 얼마예요? 0.1에 이자를 몇 번 계산해요? 3번 계산하죠. 이렇게 해주면 133.1원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10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이자를 10번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10제곱 해주면 돼요. 되셨죠? 만약에 매달 이자를 계산한다. 그럴 경우는 여기다 요 이자율을 12로 나누면 돼요. 그리고 1년은 12달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12를 곱하면 되는데 그런 거 지금 할 필요 없고 지금부터 그렇죠.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시고 요거만 하시면 돼요. 요 공식을 딱 곱하게 되면 얼마 나온다고요? 133.1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공식에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 공식은요. 지금부터 현금이 1회만 발생하는 거, 아니면요, 한 번 얘기하는 돈이죠. 이런 걸 지금부터 일시불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일시불. 조금 이따, 자, 만약 적금 같은 거 불입하게 되면 매년 또 불입해야 되죠. 그죠?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연금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현금이 1회만 발생하는 거를 뭘 한다고요? 일시불 해줍니다. 요 금액이 이름이 뭐라고요? 일시불. 일시불에다가 미래가치 계수를 곱했더니 미래가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요 공식에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일시불에 미래가치 계수를 곱했더니 이자가 다 붙어 있는 미래가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요걸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은행 가서 여직원한테 내가 만약 1억을 예치해 놓으려고 하는데 10년 있다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공식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건 재무용 계산기가 딱 돼 있어요. 재무용 계산기는 이렇게 10% 딱 치고 세제곱 딱 치면은 곧바로 나옵니다. 나와요. 그리고 계산기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 이제 구경 가보세요. 어디 전자
전자 이런데. 전자상가 이런 데 있죠?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거꾸로 3년 후에 133.1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얼마를 예금하면 돼요? 3년 후에 133.1원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돼요? 100원을 예금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를 예금할지 모른다. 그럴 경우는 이자를 쏙 빼낸 금액을 예측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133.1원에다가 요거 뒤집어 놓은 공식, 요거 분의 1한 거, 요걸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 플러스 0.1에 세제곱분의 1 해주면 돼요. 됐죠? 요 곱하면 돼요. 됐죠? 요 공식이 어떻게 나온 공식입니까? 아주 어렵지 않게 나온 공식이니까, 그냥 공식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히 나온 공식입니다. 1 플러스 R의 N승. 맞네요. 이렇게. 간단히 나온 공식이에요. 어떻게 나온 공식인지 말씀드릴까요? 몰라세요?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에이, 할까요? 자, 보세요. 자, 100원인데 1년 후에는 2년 후에 3년 후에 100원은 1년 후에는 100원에다가 플러스 100원의 이자가 붙어야 안 붙어요? 이자를 R이라고 치죠? 그러면 앞자리 앞으로 떼내면 똑같은 수 빼내서 1 플러스 R이 되는 겁니다. 자, 2년 후에는요. 이 금액에 또 이 금액 이자 붙어야 안 붙어요? 붙죠? 1 플러스 R에 또 플러스 요 금액에 또 이자가 붙어야 안 붙어요? 붙죠? 이렇게 이게 이자 그림이죠? 그러면 요거랑 이런 공통수니까 앞으로 끄집어내니까 100원에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2제곱 해주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렵지 않게 얼른 지울게요. 자, 신경 쓰일까봐 어렵지 않게 나온 공식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공식에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 공식은요. 지금부터 현금이 1회만 발생한 거, 1회만 얘기하는 거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일시불 해줍니다. 일시불에다가 현재 가치 개수를 곱했더니 이자가 쏙 빠진 현재 가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 이름에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일시불에 현재 가치 개수를 곱했더니 이자가 쏙 빠진 현재 가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공식에다 이름에 다 붙어 있으니까 아시면 돼요. 내가 어떤 아저씨가 은행 가서 여직원한테 내가 5년 있다 5억을 찾으려고 하는데 현재 얼마를 예치해 놓으면 돼요? 물어볼 수 있죠. 그때는 이 공식 집어넣으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런 공식을요, 어디 갔어요? 요런 공식을,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자, 이런 공식을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자, 여기서, 자, 참고로, 만약에 100원을 예금했을 때는 요거 곱하면 되죠? 근데 만약 1원을 예금했다. 그럼 1원을 예금하면 1원에다 요거 곱하면 되죠? 근데 1은 곱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식 자체가요, 3년 있다 받을 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여기다 1을 곱해봐요. 1 곱하나 마나죠? 그러니까 1원을 예금했을 때는 이 공식 자체가 3년 있다 받을 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요 두 가지 공식만 알으면요, 계산 문제는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그리고 이거에서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물어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 계산 문제 나중에 하겠지만 이 두 가지 공식으로 모든 계산 문제 다 해결돼요. 걱정 마시고 다른 공식 몰라도 돼요. 근데 물론 요즘에 공식도 이제 한 2번 정도 물어봐서 요즘에는 조금 어렵게 물어보는 추세라 예전에 이런 거 전혀 몰라도 됐거든요. 다른 공식은 근데 요 두 가지 공식은 암기하세요. 알겠죠? 암기하시고 지금부터 요걸 살짝 응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응용한다고요? 크게 응용해요? 살짝 응용해요? 살짝 응용하는 겁니다. 크게 응용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응용한다고요? 살짝 응용하는 겁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지울게요. 자,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가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자, 매년 말에 30원씩 적금을 불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왜 매년 말에 불입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왜 그러냐면 매년 말에 불입했다고 가정하고 공식을 만든 겁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공식.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년 초에 불입했다고 한다면 공식이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매년 말에 불입했다고 가정하고 문제도 전부 다 가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년 말에 불입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요거는 예금을 한 번 한 거죠? 요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문제. 자 281페이지에 자 아래쪽에 그 일시불의 미래가치 있어 없어요? A 281페이지 아래에서 10번째 줄 정도에 일시불의 미래가치 있어 없어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예가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현재 1억 원을 찾으셨나요? 현재 1억 원을 은행에 저금했을 때 저금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 신기하네요. 예, 은행에 저금했을 때 10년 후에는 얼마가 될 것인가? 1억 원이 10년 후에는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러면 1억에다 뭘 곱하라고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자, 지금부터 어느 경우에 써먹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미래가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내가계수. 미래가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되셨죠?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282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일시불의 현재 가치 있어 없어요? 있죠. 이 중에서 그 바로 밑에 개념 바로 밑에 예를 볼게요. 자, 10년 후에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현재 얼마를 예금해 놓고 있으면 되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0년 후에 얼마를 찾으려고 해요? 10년 후에 10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럼 지금 얼마를 예치해 놓으면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10억 원에다 뭘 곱하라고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줄여서요. 일시불의 현가 계수. 할 수 있죠? 에이, 10년 후에 10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10억을 10년 후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찾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치해 놓으면 되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때는 10억 원에다 뭘 곱하라고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되셨죠? 그럼 이번엔 잡으세요. 얘는 예금을 한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얘는 예금을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는데 얘는요, 적금을 계속 불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금을 몇 번 한 거예요? 4번 한 겁니다. 그 예금을 하나하나 예금이고 하나하나 은행도 다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하나은행, 얘는요 제일은행. 알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렇게 적금을 불입했을 때 적금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런 얘기인데 하나하나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30원은요 4년 있다 찾는 거니까 요 30원은 요거는 1년, 2년, 3년 있다 받는 돈이죠. 여기 30원 예금했죠? 그러면 요 30원은 몇 년 있다 받는 돈이야? 3년 있다 받는 돈 아닙니까? 그럼 3년 이자가 붙겠네요. 요거 몇 년 이자 붙은 거예요? 3년 이자 붙으시기 붙이면 돼요. 이렇게 얘는 3년치 이자 붙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30원은 몇 년 있다 받는 돈이야? 2년 있다. 그러니까 2년치 이자를 딱 붙이면 돼요. 붙여주면 돼요. 적금 불입했을 때 찾을 돈 있죠? 이때 하나하나 다 예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은행도 다 다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르다. 그 다음에 요 30원은 몇 년 있다 받는 돈이에요? 1년 있다 받는 거니까 1년치 이자가 붙겠네요. 그 다음에 요 30원은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얘는 불입하자마자 받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받으면 되겠네요. 요만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게 적금 찾을 돈 아닙니까? 맞죠? 근데 어떤 아저씨가 은행 가서 내가 말이야 10년 동안 1,000만 원씩 적금을 불입할 건데 적금 찾을 돈이 얼마예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라면 어떻게 계산해 보겠는데 10년 동안 언제 계산하고 앉았습니까? 그리고 이 매달 또 불입한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어 없어요? 있다입니다. 이렇게 자 30원씩 적금을 불입했을 때 적금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는 지금부터 요 30원을 이름을 붙일게요. 매기 이건 예금을 한 번 한 거죠. 현금 1회만 발생하는 거고 요거는요 현금이 매년 동일한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하죠. 요 30원의 이름을 연금이라는 표현 써볼게요. 뭘 한다고요? 연금이다. 자, 그래서 현금에다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했더니 이자가 다 붙어있는 미래가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식은 아주 복잡합니다. 자, 지금부터 암기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눈도장만 찍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0.1분의 1 플러스 0.1에 4제곱 마이너스 1 해준 겁니다. 자, 이 공식 있어요. 또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2를 도우려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초항해 줍니다. 30원을 뭐라고요? 초항. 그리고 1 플러스 0.1을 공비해 줍니다. 무장공비 하듯이 뭐라고요? 공비. 공비가 1 플러스 0.1인 유한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한 건데 그게 뭐예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공식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의 이름이 뭐라고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되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 지금부터 이 공식을 갖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경우에 써먹냐 요걸 아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 써먹냐 요거는요 적금 불입했을 때 적금 찾을 돈 계산할 때 써먹는 겁니다. 적금 찾을 돈 계산할 때 이 공식을 써먹는 거예요. 자, 이 공식 지금부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예전에 이런 공식 거의 안 물어보다가 요즘 한 2번 정도 이렇게 2번 물어봤는데 거의 그런 거 이 암기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면 포기해도 돼요. 완벽히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몇 개는 틀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걸 더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 두 가지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어떤 사람이 은행하고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는데 적금 찾을 돈이 800원입니다. 800원. 그러면 매기 적금 불입액이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는 적금 불입액은 아는데 적금 찾을 돈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적금 찾을 돈은 아는데 불입액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이자를 다 붙인 금액이 800원이라는 얘기죠? 그때는 800원에다가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요거의 역수라는 게 이것분의 1한 거 있죠? 요것분의 1하면 요것분의 1하면 분자분모가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요 공식의 이름이 감채기금계수다 해줍니다. 감채기금계수다. 되셨죠?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은행 가서 내가 자 10년 있다가 3억을 찾을 수 있는 적금을 불입하려고 하는데 매년 적금 얼마씩 불입하면 돼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요 공식을 딱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뒤집어 놓은 공식입니다. 분자분모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써먹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적금에 가입했을 때 매 기간마다 적금 불입액 계산할 때 얼마씩 불입해야 되냐 적금 불입액 계산할 때 써먹는 공식이 요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너무 공식 집착하지 마시고 어느 경우에 써먹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요. 이 두 가지만 알으면 다 풀려요. 나중에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자,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283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맨 아래 그 기출문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연금의 미래가치는 일정액을 그 적립했을 때, 자, 이 기간 말에 원금하고 이자 찾을 돈, 요걸 얘기합니다. 원금하고 이자 찾을 돈.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란, 이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미래 일정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의 총액, 그러니까 적금 찾을 돈이죠. 이렇게 계산할 때 써먹는 게 요거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284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동그라미 3번 있어 없어요? 바로 밑에 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 1번에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찾으셨나요? 5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을 모으기 위하여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 그러니까 3억짜리 적금에 가입했을 때 매기 적금 불입액 있죠? 이때는 뭘 곱하라고요? 감채기금계수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 원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감채기금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맞아,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써먹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얘는 적금 찾을 돈 계산할 때, 얘는요 매기 적금 불입액 계산할 때.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6개 중에 이제 2개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60개도 아니고 몇 개라고요? 60개도 아니고 6개 아닙니까?
6개 정도는 공부하고 가셔야지. 어떤 분은 이것도 어려우니까 2개는 빼랍니다. 머리 아프다. 그래서 이거 빼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뺄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A 60개도 아니고 6개 아닙니까? 6개 정도는 어느 경우에 써먹냐, 이 정도는 공부하고 들어가셔야지. 국가고시를 물로 보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뭐 아주 쉽게 그냥 합격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2개는 해결해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볼게요. 어떤 정년 퇴직자가 있는데, 자, 퇴직금을요, 자, 매년 말에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는다면 40원씩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자, 근데 이 사람이, 자, 이 연금의 형태로 받는다면 40원인데, 지금 한꺼번에 좀 받으려고 합니다. 장사하려고. 장사하려면, 치킨집 하려면 목돈 필요한 필요해? 필요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좀 받으려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요 금액에는 잘 생각할게요.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는 돈에는 이자가 포함됐을까요? 포함이 안 돼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퇴직하면서 퇴직연금 형태로 3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받기로 했답니다.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돼요?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자를 안 주면 좀 당장 달라고 하죠? 당장 달라고 해서 은행에 예치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됐어요? 포함이 안 됐어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꺼번에 받으려면 이자를 다 빼내야 돼요. 그러면 얘는 3년 있다 받을 돈 이자 빼낸 거죠? 그럼 하나하나 받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얘는요, 1년 치자 딱 빼내면 돼요. 그럼 뭐 나왔나요? 나오고. 얘는 몇 년 치자 빼내면 돼요? 2년 치자 딱 빼내면 됩니다. 얘는 몇 년 치라고요? 3년 치. 이게 3년 치자 빼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거는 몇 년 치라고요? 4년 치자를 딱 빼낸 겁니다. 근데 자, 요 정도는 어떻게 계산해 보겠는데, 어떤 아저씨가 격리과에 가서 여직원한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여직원한테 내가 자,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는 돈이 30년 동안에 매달 50만 원씩 준다며요? 근데 이걸 지금 한꺼번에 달라면 언제 계산하고 앉았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그냥 이것만 알으면 돼요. 그죠? 공식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지울게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좀 받으려고 합니다. 일시불로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40원에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이 현금이 1회만 발생한 거를요, 일시불. 요거는 매기 동일한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하죠. 이런 거를요, 연금이라는 표현 씁니다. 연금. 그래서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했더니 이자가 쏙 빠진 지금 현재 가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요게 다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했더니 현재 가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요 공식은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해요.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0.1분의 1 빼기 1 플러스 0.1에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부터 암기할 필요 없고 그냥 그 눈도장만 찍으세요. 뭐 저런 식으로 계산했구나. 계산 공식이 저보구나 하시면서 어느 경우에 써먹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얘는요,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일시불로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이런 경우에 써먹는 게 요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284페이지 죄송합니다. 284페이지에 딱 중간 정도에 연금의 현재 가치 있어 없어요? 있죠. 거기서 자, 이 네 번째 줄에 예를 볼게요. 예, 찾으셨나요? 자, 어딘지 찾으셨죠? 예. 어떤 퇴직 공무원이 매년 1,000만 원을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현재 목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장사하려고 하죠? 목돈이 필요하여 현재 일시불로 수령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이때는요, 1,000만 원에다 뭘 곱하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면 돼요. 연금의 현가계수.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드디어 하나만 남았네요. 하나.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하나만 해결하면 끝나네요. 자, 어떤 은행이요, 어떤 사람한테 900원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900원을 빌려주면서 4년 동안 매년 말에 원금이자 합쳐서 동일한 금액으로 받아내려고 합니다. 다시 할게요. 900원을 빌려주면서 매년 말에 원금이자 합쳐서 동일한 금액 있죠? 동일한 금액으로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얼마씩 받아야 되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됐어요? 포함이 안 됐어요? 포함된 걸 이자를 쏙 빼는 게 이거죠? 근데 여기는 이자가 포함됐어요? 포함이 안 됐어요? 포함됐다고 했죠? 이자까지 포함해서 얼마씩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자를 포함되는 거죠? 그럼 이자를 쏙 빼는 게 9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900원에다가 요거 뒤집어 놓은 공식 있죠? 요거 뒤집어 놓은 요것분의 1하면요. 이거의 역수라는 게 이것분의 1한 거예요. 이것분의 1하면 이것분의 1하면 분자분모가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자, 요거를 요 공식의 이름을 저당상수다. 돈을 빌려줬을 때 매기 갚는 돈이죠. 계산할 때 저당상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의 분자분모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써먹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요거는요. 그 돈을 빌려줬을 때 매기 원리금 균등상환액 계산할 때 원리금을 균등하게 해서 갚아나가는 금액이 있죠. 요거 계산할 때 써먹는 공식이 요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은행 가서 내가 3억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 20년 동안 매달 얼마씩 원금이자 합쳐서 얼마씩 갚으면 돼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요 공식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285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볼게요. 맨 아래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285페이지 맨 아래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찾으셨나요?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을 경우에 저당 대출에 대해서 기간 매 기간마다 원리금 상환액은요 뭘 사용한다고요? 저당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 써먹냐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떤 경우에. 그리고 공식은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살짝 눈도장 찍으시면 돼요. 걱정 마시고 어떤 경우에 써먹냐. 그리고 역수관계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의 역수란 게 뭐냐면 이것분의 1한 거 있죠? 요게 요겁니다. 그리고 요거의 역수라는 것은 이것분의 1한 게 이거예요. 둘은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역수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의 역수라는 게 이것분의 1한 게 이거예요. 이거의 역수라는 것은 이것분의 1한 게 이거란 얘기예요. 예, 둘은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역수관계가 있다. 그리고 요것도 요거의 역수라는 게 이것분의 1한 거 있죠? 요게 요거고 요것분의 1한 게 이겁니다. 둘은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역수관계가 있다. 정리할 수 있나요? 역수관계.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이제 알아서 이제 해결하시고 요거는 뭐 굳이 암기하겠다 그럴 경우는 자, 요거 암기하겠다 그러면 요렇게 암기하세요. 내감 현저다. 자, 내감 현저다. 현저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자, 연금의 내과계수는요, 감채기금계수와 역수관계가 있고, 연금의 현가계수는요, 저당상수와 역수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내감 어떻다고요? 현저. 이렇게 해서 이 박스만 계속 시험 볼 때까지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슬슬 굳어질 겁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286페이지. 286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맨 아래. 자, 맨 아래 기출문제 1번. 연금의 미래가치계수하고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가 있다. 연금의 미래가치계수하고 감채기금계수는 무슨 관계예요? 역수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자, 3번부터 먼저 볼게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이다. 연금의 현재가치계수하고 저당상수는 무슨 관계예요? 역수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월 말 50만 원씩 2번 볼게요.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에 자, 조심하세요. 이거는 미래가치가 아니라 무슨 가치예요? 현재가치를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자, 5년 동안 이제 원래 매 달인데 50만 원씩 들어오는 그 50만 원씩 들어오는 임대료가 있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5년 동안 들어올 게 있는데 요거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아니라 무슨 가치예요? 현재 가치. 지금 시점에 이 가치가 얼마냐 그런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5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 곱하면 돼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곱하면 돼요. 근데 아무리 지문을 찾아봐도 연금의 현가 계수가 없다. 그럴 경우는 연금의 현가 계수는 뭐의 역수라고요? 저당상수의 역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당상수의 역수라는 것은 저당상수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A 이것분의 1한 게 이거라고 했죠?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걸요 저당상수의 역수를 곱하면 됩니다. 이건 조금 어렵네요. 2번 볼게요.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저당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하든지 저당상수의 역수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되셨죠? 그렇게 해서 조금 어렵다 싶지만 요게 다니까 잘 보시면서 끝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제가 깔끔하게 요약집을 드릴 거니까 그거 위주로 정리하세요. 이건 너무 어수선합니다. 읽고 있으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요약집 드릴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거기 예제도 있고 하니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자, 그 다음 내용 정리할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어떤 거? 네? 이건 10%는요. 10%는 이제 요거는 자, 앞으로 이렇게 두 칸 가면 0.1이에요. 1을 기준으로 할 때는. 왜 10%? 에이. 자, 이자율이